여러분, 5,000원짜리 바세린이 20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강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은 단 3개월 만에 10살은 어려졌다 라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싼 화장품을 써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약국에서 손쉽게 산 저렴한 바세린 하나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고급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포장과 광고로 겉을 꾸몄을 뿐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대부분 페트롤라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세린입니다. 결국 많은 비용을 쓰더라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지요. 저는 올해 87세 은퇴한 피부과 의사 박성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부의 젊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을 확실히 지켜주는 열쇠가 바로 바세린이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바세린을 바른다는 수준을 넘어 효과를 두세 배 높여주는 특별한 루틴과 최근 연구 결과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개될 바세린 루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름이나 처짐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TEWL, 즉 경피 수분 손실이라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피부 표면에서 물이 증발하며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손실이 쌓이면 피부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마침내 주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장벽이 튼튼해서 이런 손실을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점점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인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피부는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며 거칠어집니다. 건조가 반복되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결국 우리가 거울에서 매일 확인하는 노화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화의 출발점은 주름이 아니라 건조입니다. 수분을 지켜내야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TEWL은 단순한 피부 현상이 아니라 노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마치 뚜껑처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피부 위에 자리 잡으면서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들려드리는 예시가 있습니다. 물이 담긴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계속 증발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뚜껑을 덮으면 물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뚜껑이 없다면 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뚜껑의 역할을 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면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 이렇게 생활 속 그림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의 효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경험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2021년 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바세린을 4주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경피 수분 손실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어떤 고가의 화장품도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광고에서는 화려한 성분명을 나열하지만 실제 임상 데이터로 검증된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바세린은 수십 년간 수많은 논문과 임상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효능만큼은 가장 확실한 선택지인 셈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광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 말에 많은 환자분들이 안도하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사람들은 비싼 화장품을 찾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광고와 포장이 심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분표를 보면 20만 원이 넘는 고급 크림에도 바세린, 즉 페트롤라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값비싼 마케팅이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보습 장벽을 지켜주는 기본 성분인 것이지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피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벽을 지키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분들이 비로소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본질적인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화장품에 얼마나 지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효과를 확실히 얻으셨습니까? 오늘부터는 광고가 아닌 과학, 허영이 아닌 기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바세린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과 바세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으로 고급 앰플이나 세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그 수분이 금세 증발해 효과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앰플을 써도 왜 피부가 여전히 건조할까 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저의 환자 중 69세 여성 한 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져 괜히 돈만 쓴 것 같아요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앰플을 바른 후 2, 3분 흡수를 기다린 다음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덧발라주는 것입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앰플인데 효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촉촉하고 잔주름도 옅어졌어요. 히알루론산이 끌어모은 수분을 바세린이 뚜껑처럼 지켜준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성분을 함께 쓰면 효과는 최소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어 붉어지거나 따가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 여성 한 분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레티놀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화끈거려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레티놀을 바른 후 20, 30분 기다린 뒤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얇게 덧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자 자극은 눈에 띄게 줄었고 오히려 레티놀의 효과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주름은 서서히 옅어지고 피부결은 매끄러워졌습니다. 환자분은 이제는 두렵지 않고 꾸준히 쓸 수 있다라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해야 하며 낮에 자외선과 함께 쓰면 오히려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레티놀과 바세린의 조합은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항노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입니다. 기미나 잡티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비싼 미백 화장품을 찾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백 에센스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금세 효과가 줄어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 역시 오랫동안 기미 때문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품을 시도했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밤에 미백 에센스를 바른 뒤 5분 정도 흡수를 기다리고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아내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짙었던 기미가 옅어지고 전체적인 피부 톤이 밝아졌습니다. 지인들이 피부가 정말 환해졌다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바세린이 에센스가 전달한 유효 성분을 피부 속에 오래 머물도록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분을 막는 역할을 넘어 성분의 효율을 높여주는 잠금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재생크림과 바세린입니다. 재생크림은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이 들어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빨리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83세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재생크림을 사용했지만 너를 때만 촉촉하고 금세 건조해진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평소처럼 재생크림을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의 피부는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크림인데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었고 주름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까지도 피부가 촉촉합니다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재생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은 단순한 보습을 넘어 회복 효과를 2배 이상 강화해 줍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이 더딘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재생 크림 위에 바세린은 잠자는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면 피부가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입니다. 매일 저녁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피부의 건조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안 후 거칠던 촉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손끝에서 이전과 다른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하루 종일 덜 당기고 밤에도 편안하다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분명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1개월입니다. 피부결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작은 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고 민감한 부위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이 훨씬 잘 밀착된다고 말씀하시고 남성분들은 면도 후 따가움이 줄어들었다고 경험을 나누십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정돈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이 시점은 피부가 단순히 겉으로 좋아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장벽이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진다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3개월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피부의 변화가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보입니다. 잔주름은 옅어지고 탄력이 회복되면서 얼굴 전체 인상이 젊어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스스로 빛나는 듯한 건강한 윤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동네 친구들이 다가와서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묻는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뚜렷했던 것이지요. 2022년 팝미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참가자들이 12주간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 유지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체험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가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피부 회복의 3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일주일의 촉촉함, 1개월의 매끄러움, 그리고 3개월 뒤 찾아오는 탄력과 동안 효과. 여러분은 어느 시점의 변화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빠른 일주일의 편안함일까요? 1개월 후 매끄러운 피부일까요? 아니면 3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바세린의 또 다른 강점은 얼굴뿐 아니라 몸의 다양한 부위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 부위는 더 빨리 늙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챙겨주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젊어집니다. 먼저 목입니다. 목은 피지선이 적고 피부가 얇아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은 젊어 보여도 목에 굵은 주름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소량 덧바르고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바르면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분의 습관이 10년 뒤 목선을 지켜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손입니다. 손은 자외선과 외부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특히 세제를 자주 사용하는 여성 환자분들에게 손 건조와 주름은 큰 고민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기 전 바세린을 듬뿍 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60주년 결혼식을 앞둔 한 할머니 환자분은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손이 신부처럼 고와졌다라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사진 속 두 손이 젊어 보이자 가족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다음은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면 거칠고 검게 변하기 쉽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얗게 일어나며 외관상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하지요. 가장 좋은 관리법은 샤워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세린을 바르는 것입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덧바르면 효과가 오래가고 피부톤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은 2달간 이 습관을 지킨 뒤 무릎이 예전보다 부드럽고 옷 입을 때 덜 거슬린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활의 만족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귀 뒤와 귓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잊지만 사실 노화가 빠르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귀 뒤의 피부는 얇아 탄력이 떨어지면 쉽게 늘어지고 얼굴선이 무겁게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얼굴에 에센스나 크림을 바를 때 귀 뒤까지 꼼꼼히 챙겨 바르도록 지도합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얹어주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목과 얼굴의 연결선이 매끄러워집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은 얼굴만 신경 썼는데 귀 뒤까지 챙기니 전체 인상이 확 달라졌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십니다. 다음은 입가와 입술입니다. 입가는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이는 부위라 잔주름이 생기기 가장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꼬리 주변이 꺼져 인상이 피곤하거나 우울해 보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자기 전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 촉촉하고 입가의 건조 주름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예전에는 립스틱이 갈라져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색이 고르게 발리고 훨씬 오래 간다라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인상을 환하게 바꾸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눈가입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이자 노화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저는 아이크림을 먼저 바른 뒤 2~3분 흡수 시간을 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덧바르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얇은 피부 위에 보습막이 형성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70대 환자 한 분은 눈가가 덜 당기고
화장이 덜 끼인다라며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눈가 관리야말로 동안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하루 1분의 습관이 10년 뒤 얼굴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발뒤꿈치입니다. 발뒤꿈치는 체중을 하루 종일 받는 부위라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심한 경우 피가 나거나 걸을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각질을 부드럽게 한 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치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분은 이 습관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걷기가 한결 편해졌다라며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목, 손, 팔꿈치, 무릎, 귀, 뒤, 입술, 눈가, 발 뒤꿈치까지 작은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면 얼굴만 관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젊은 인상을 얻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부위를 지켜야 전체가 젊어집니다. 결국 바세린 루틴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챙기는 세심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부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의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지성 피부입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에 전체적으로 바르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피부 환자분들께는 얼굴 전체가 아닌 유난히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눈가, 입가, 팔꿈치처럼 부분적으로 건조한 곳에 바르면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드름 피부입니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생긴 여드름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환자분들 중 일부는 피부가 번들거리고 뾰루지가 더 올라왔다라며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피부에서는 전반적인 보습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드름이 없는 건조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모든 제품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써야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패치 테스트입니다. 바세린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붉은기, 가려움, 따가움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83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 사용했을 때 귀 뒤가 붉어졌는데 패치 테스트 덕분에 얼굴 전체에 바르는 실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한 것이지요. 또한 특수한 피부 상태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만성 피부염 혹은 장기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환자라면 바세린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덧바르면 오히려 열감과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토피 환자는 의사 상담 없이 매일 바세린을 두껍게 사용하다가 염증이 심해져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약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혼자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주의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자, 모낭염은 털이 나는 모공이 막히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작은 뾰루지처럼 올라와 가렵거나 따가움을 동반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등처럼 모낭이 많은 부위에서 잘 생기며 민감한 분들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바세린을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한 일부 환자에게 모낭염 증상이 나타났고 사용량을 줄이자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많이 바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은 필요한 만큼만 얇게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국 바세린은 올바르게 쓰면 강력한 보호막이 되지만 잘못 쓰면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세린을 사용하다가 트러블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 안전하고 현명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바세린을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저녁 루틴을 추천합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을 회복하고 밤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10년 뒤 피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안입니다. 세안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막을 무너뜨려 건조하게 만들고 찬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세안제를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얼굴에 올려야 자극이 줄어듭니다. 어떤 60대 환자분은 늘 뜨거운 물로 세안하다가 피부가 더 건조해졌는데 물 온도만 바꿔도 당김이 확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월 드라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지만 이 습관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의 세럼이 더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도 세안 후 얼굴이 덜 당긴다라는 환자분들의 후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럼이나 에센스 바르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면 좋습니다. 건조가 심하다면 히알루론산 앰플, 잡티가 고민이라면 미백 에센스,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레티놀 세럼을 바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얇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이후 바세린이 그 효과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세린 바르기입니다. 세럼이나 에센스를 바른 뒤 1-2분 정도 흡수 시간을 주고 바세린을 쌀 한 톨 크기만큼만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바세린은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예전에는 많이 발라야 촉촉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답답했다. 이제는 소량만 얇게 바르니 훨씬 편안하다라며 습관을 바꾸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특별 부위 관리입니다. 목, 손, 팔꿈치, 발 뒤꿈치 같은 부분은 쉽게 건조해지고 나이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때 함께 챙기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손에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면
아침에 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발뒤꿈치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른 뒤 양말을 신으면 갈라짐이 개선되고 걷기가 편해졌다는 후기를 자주 듣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피부뿐 아니라 생활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 관리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루를 정리하는 휴식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깊게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한 뒤부터는 피부도 좋아졌지만 잠들기 전 마음이 차분해져서 숙면까지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바세린 루틴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세안에서 보습, 그리고 마음 관리까지 단 몇 분의 과정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10년 후 전혀 다른 피부와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화장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져 거울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마다 나이가 티난다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손과 발, 입가에만 바세린을 꾸준히 바르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 뒤 달라진 모습에 본인도 놀라셨습니다. 손등의 주름은 옅어지고 발 뒤꿈치의 갈라짐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지인들이 요즘 더 젊어 보인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외출할 때 당당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바르는 것, 발 뒤꿈치에 덧바르는 것, 작은 습관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하루 1분의 관리가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세린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만의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고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마다 고민되는 피부 갈라짐 완전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과 젊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